청와대와 정부를 향한 의혹을 제기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그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신 씨의 대학 선후배들이 어젯밤 호소문을 냈습니다. 이 소모적인 논쟁 대신 관료 조직과 시스템의 문제를 얘기하려 했던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했습니다. 자신들도 신 씨의 주장에 완전히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가혹한 책임 추궁보다는 충분한 설명을 해달라고 정부에 또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신 씨의 폭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오히려 가열됐습니다. 먼저 전다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소문을 낸 신재민 전 사무관의 동무는 대학 시절 함께 야학을 운영한 선후배들입니다. 신 씨가 어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친구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신 씨의 주장 자체는 논쟁적 사안이라 자신들도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료 조직 내에서 한 구성원이 맞닥뜨린 구조적 문제를 제기한 것인 만큼 소모적 논쟁 대신 사회적 논의의 계기로 삼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부를 향해선 가혹한 책임 추궁 대신 의견에 귀 기울이고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선후배들의 호소에 앞서 신 씨 자신도 논쟁의 초점이 주변적이고 소모적인 것으로 흘러간다며 괴로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제 진심을 인정받을 정도로 안 주었을지는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을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어떤 정치 집단도 어떤 이익 집단도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 전 사무관의 부모님은 극단적 선택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커졌고 스트레스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다며 안정을 취하도록 돕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신 전 사무관은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이틀째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이번 논란의 당사자 중 한 명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어젯밤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무자로서 신 씨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더 넓은 시각에서 전체를 보고 또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입장도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외압이 아닌 정책 조율 과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이 적자 국채 발행을 지시한 당사자로 지목한 김동연 부총리는 그간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인 어젯밤 8시 넘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신 전 사무관에게 실무자의 충정을 이해하지만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전체를 봐야 하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적자 국채 발행 검토는 국가 채무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운영과 예산 편성, 재정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던 것이란 해명입니다. 청와대 외압설 등과 관련해선 소신과 정책의 합리적 조율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부처 간이나 청와대,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고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정책 형성 과정이라는 겁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김 전 부총리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저는 청와대가 얼마든지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팩트에 있어서는 무슨 외압이라든가 압력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검찰 고발 취소를 검토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신 전 사무관의 건강 회복이 우선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 계속 격화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송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송 기자, 김동연 전 부총리를 비롯해서 관련된 인물들 일단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계속 이제 윤곽이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문제가 된 적자국채 발행 논란부터 한번 차근차근 다시 짚어볼까요? 네, 이 논란의 시발점은 재정 확대냐 아니면 재정 건전성 유지냐를 두고 벌어진 이 기재부 내 실국간 또 기재부와 이 청와대 간의 이 시각 차이였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김동연 전 부총리가 소셜미디어에 쓴 글을 보면 기재부 부처 간에도 특정 실국의 의견이 부처의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통상 기재부 내에서도 나라 국간 관리가 주임무인 국고국은 재정 건전성에 또 경기 살리기가 급선무인 경제정책실 등은 넉넉한 재정 실탄 확보에 우선 순위를 둡니다. 일자리 확대에 관심이 많은 청와대 역시 넉넉한 재정을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적자국채 발행을 놓고 이런 시각차를 조율하는 과정이
상당히 격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신 전 사무관은 그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김동연 전 부총리와 청와대 측은 이 정상적인 조율 과정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KTNG 사장 선임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됩니까? 네, KTNG 사장 선임권 역시 이 신 씨는 부당 개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는 정당한 이 주주권 행사를 시도한 것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사자들의 주장은 이런데 실제 진행 과정이 어땠는지 등은 사실관계를 앞으로 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 해명들 또 들어보면 일견 또 분명히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나 청와대가 지나치게 경직적인 대응을 한 게 오히려 사태를 키웠다라는 이런 지적도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기재부는 1일 오전에 이 신 씨가 차관보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을 때만 해도 그런 주장에 일일이 대응을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그런데 당일 밤 9시 30분이 넘어서 해명 자료를 내면서 검찰 고발이라는 강수를 던졌습니다. 이튿날에도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신 씨가 만 3년 근무한 신참 사무관으로 접근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미숙함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반면 정부의 당시 이 입장과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예. 자, 이뿐만 아니라 또 역시 논란을 키웠던 것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게 정치권에서 여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쟁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야당은 일찌감치 이 사건을 이 국기문란이라고 규정을 짓고 청문회 요구 등 대여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신 씨의 주장 내용보다는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오늘 논평을 통해서 신재민 사무관이 주장한 내용에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기재부의 고발 조치는 지나치고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또 일부 여당 의원의 이 신 씨에 대한 인신 공격성 발언에 대해서도 내부 제보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비판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경제산업부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오늘 이틀째 검찰에 나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주장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첩보 문건 등을 묻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와 별도로 첩보 유출 경위 등을 수사하는 수원지검도 최근 김 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감찰 자료도 넘겨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선미 기자, 지금 서울 동부지검에서 취재 중이죠. 오늘 조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두 번째 조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 수사관이 이곳 서울 동부지검 앞에 서서 직접 심경을 밝혔는데요. 오늘은 다른 통로로 들어갔고 이에 대해 변호인은 주목을 많이 받아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네, 오늘은 검찰이 어떤 부분을 핵심적으로 묻고 있습니까? 어제는 첫 조사였던 만큼 청와대에서 김 수사관이 했던 특별 감찰반 업무를 조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김 수사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다라는 주장 등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 첩보를 만들고 보고하는 과정 등입니다. 검찰은 아직 파악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 차례 김 수사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김 기자가 나가 있는 곳은 동부지검이고 수원지검에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수원지검에서 김 수사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또 대검으로부터 자료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서울 동부지검과는 별도로 수원지검에서 이 김 수사관의 기밀 유출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김 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그동안 만들었던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영장을 제시하고 휴대전화 자료 등 감찰과 관련된 자료도 제출받았습니다. 수원지검도 이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수사관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JTBC 김선미입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 이번 주말은 안지연 기자가 휴가를 가게 돼서 이성대 기자가 대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원래 비하인드 뉴스 원조이기도 합니다. 얼마 만에 하는 거죠? 대략 한 1년 한 7, 8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바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또 손예원입니다. 예. 그 민주당의 손예원 의원이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인신공격성 글을 올렸다 내리는 과정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오늘 뭐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하루 종일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어떤 글이었습니까? 네, 엊그제였죠. 지난 2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좀 보시면요. 자, 나쁜 머리를 쓰면서 의인인 척 위장하고 순진한 표정을 만들어서 청산유수로 떠드는 솜씨가 가증스럽다. 또 막다른 골목에 이른 도박꾼 같다라는 식의 표현들을 했었는데 예. 자, 하지만 어제 신 전 사무관이 자살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글들이 논란이 되자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이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글을 다시 올렸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자, 신재민 전 사무관 관련 글을 내린 이유는 자, 본인이 강단이 없는 사람이라서 더 이상 거론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썼는데 자, 어쨌든 자살 기도를 하고 지금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 보고 강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 건 또 부적절한 게 아니냐라는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서 상위권 검색어에 있었던 거군요. 자, 그런데 키워드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손예원 의원이 어떤 이런 일로 구설에 오른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잦은 말실수, 그다음에 여러 차례 가벼운 언행으로 구설에 많이 올랐는데 좀 대표적인 건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난해 국감이었죠.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을 불러다가 뭐 2억이나 받으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또 우승하는 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식의 말을 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자, 당시의 문제의 본질은 모 야구팀의 모 선수를 왜 뽑았는지가 문제의 본질이었는데 그거 관계 없는 선동열 감독에 대한 인신공격을 했었고요. 예. 또 지지난해였죠. 위안부 할머니 상가에 가서 엄지를 올리면서 그 웃는 사진을 찍어서 또 논란이 됐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차은택 전 예술감독이 교육하는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머리숱이 없다라는 식의 어떤 인신공격성, 본질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인신공격성 이야기를 해서 부적절하다는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보통 이제 어떤 메시지보다는 그 말을 한 메신저를 공격하는 경우가 사실 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친 인신공격성 발언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조금 곤혹스럽다라는 반응들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 민주당 관계자하고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어차피 신 전 사무관 문제는 차분하게 팩트로 반박하면 되는데 굳이 왜 감정 싸움에 나서서 논란을 자초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예, 그런 반응도 나오고 있는 거군요.